이런 일이 이렇게 자행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더더군다나 이 구제혁에게 자료를 건네준 사람이 찌양 회사의 자문위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건 이 변호사가 찌양의 전 연인의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무슨 영화도 아니고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임라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입니다. 찌양의 전 남자친구가 변호사 A씨를 선임을 합니다. 찌양과 이 전 남친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영상, 폭행, 협박, 등등등등. 더더군다나 계약도 불공정 계약이었고요. 전 남친이 변호사 A씨를 선임하고요. 시간이 흐릅니다. 꽤 많이 시간이 흘러요. 편의상 이 변호사를 A씨라고 하겠습니다. A 변호사가요. 이게 거의 1년 정도, 1년 3개월 정도 지나서 구제혁에게 느닷없이 찌양의 과거를 폭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 소송전에서 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유리한 고지, 그러니까 찌양에게 불리하게 여론전을 형성하기 위해서 구제혁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만남. 구제혁에게 연락을 해서 찌양과 관련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구제혁에게 내가 전 연인인 B씨의 법률 대리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찌양에 관련된 과거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제혁이 이 변호사가 전달한 이 과거 이력을 가지고 찌양 소속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5,500만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죠. 찌양 소속사는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구제혁에게 우리는 협박을 당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구제혁은 아니다, 소속사에서 찌양이 오히려 피해자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달라졌다. 그래서 돕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이런 용역 계약을 체결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혁의 말이 설득력이 훨씬 없지만 우선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 그 이후에 여러분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돌연 전 남자친구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느닷없이 소속사가 이 변호사를 그 회사의 고문으로 위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의문스러운 일일 겁니다. 왜 소속사가 이 변호사를 고문으로 위촉했을까요, 여러분? 구제혁과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요? 구제혁이 모든 찌양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찌양 소속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구제혁과 이런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었고, 또한 과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당사자가 세상에 없는데 그 변호사가 또 핵폭탄급 인물입니다. 이런저런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이야기를,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너무너무 두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 변호사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더더군다나 찌양은 자신의 과거가 알려지는 걸 어떻게든 막고 싶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정말 뿌렸습니다. 전화 한 통하면 그냥 다 입금. 거의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속사에서 고소를 하겠다. 모두 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호사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소속사에서 이 변호사를 고문으로 위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계약을 해지했죠?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변호사를 계약 해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2중 3중 스파입니다. 찌양의 전 대표의 변호사이자 또 구제혁에게 접근해서 자료를 건네주고 또 찌양 소속사의 고문 변호사. 이렇게 정말 황당한 변호사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찌양 소속사가 이 변호사에 대해서 고소를 할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한 이런 일이고요. 구제혁이요, 참 이게 뚫린 입이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이 검찰이 구제혁과 전국진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구제혁은 증거가 없고 나는 억울하다, 피해자다, 찌양 소속사에서 왜 돌변했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제혁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와플도 시켜 먹었네요. 찌양 소속사가 울며 불며 도와달라고 부탁했기에 들어줬을 뿐이고 나는 배신당했다. 그리고 찌양 소속사 관계자와 통화한 20여 개의 녹음 파일도 공개를 했습니다. 5,500만 원 받은 거 B이사, CPD가 울며 불며 부탁했기 때문에 영웅심리가 생겨서 맡은 거다. 그래서
1년간 부가세를 포함해서 5,5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았다. 그리고 전국진과 통화해서 GV80도 사고 돈 받은 적 있다 이렇게 말한 거 왜 한 거냐? 내 발언은 단순 장난이었다. GV80은 사비로 장기 렌트한 거다. 허세 부리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말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 GV80 돈이 없어서 사비로 장기 렌트하고 허세 부리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뒤에는 나는 지난달 한 달 매출이 1억 원이다. 그리고 평소에도 광고 수익을 포함해서 1,500에서 3,000 정도를 번다. 그래서 나는 돈에 연연해야 할 수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B이사와 CPD가 하도 사정하기에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걸 내가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난달 한 달 매출이 1억이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무슨 GV80을 사비로 장기 렌트했고 허세 부리려고 했다라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것과 이게 맞습니까? 여기는 GV80은 허세였고 나는 사실 말장난한 거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나 돈 잘 벌어요. 나 그래서 찌양 소속사한테 5,500만 원 받았는데 이것저것 찌양 관련 폭로하겠다는 유튜버들에게 뭐 50만 원 쏘고 전국진에게 300 주고 뭐 하다 보니까 결국 남은 돈은 1,500밖에 안 남았어요. 그 1,500만 원 내가 연연해 할 수준이 아니에요. 돈 이렇게 잘 벌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뒤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찌양 소속사가 나를 손절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계약 맺을 때 찌양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속사 관계자들이 찌양 몰래 벌인 일이라면 찌양은 아직 모를 것이다. 때문에 이 찌양에게 알려지면 소속사 관계자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와서 나를 손절했다, 나를 버렸다, 굳이 나와 얽혔다는 걸 드러내기 싫어서 이렇게 나를 팽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이해가 되십니까? 찌양 소속사는 어떤 회사길래 찌양 모르게 5,500만 원은 거금을 척하니 구제역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허수아비 사장이란 얘기입니까? 찌양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찌양 알고 있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 또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구제역의 주장이고요. 카라큘라의 근황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카라큘라 구독자는 점점 줄어서 지금 108만 명입니다. 이제 100만 언더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게 반박하길 좋아하는 카라큘라가 잠잠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이상해요. 누구는 카라큘라가 유튜브 바닥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는요. 아니다. 작전상 후퇴다. 카라큘라는 곧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작전상 후퇴의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가세현 김세희 대표가 굉장히 많은 파일을 갖고 이 카라큘라와 구제역을 매일매일 연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카라큘라가 섣불리 반박하거나 해명했을 경우에 돌아올 후폭풍이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카라큘라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뭐 굴뚝 같겠지만 우선은요. 카라큘라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억울하다는 스탠스가 훨씬 강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커뮤니티 글도 안 올리고 있어요.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올린 게 전부고요. 이 동영상도 3일 전에 올린 게 전부입니다. 기사 정정을 요구할 정도로 당당했던 카라큘라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작전상 일보 후퇴, 언론이 흘러가는 분위기 보고요. 좀 잠잠해질 거 보고요. 또 가세현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오는지 충분히 보고 난 다음에 잠박하겠다. 녹취록 조작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BJ 수트에게 돈 받은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인정하지 않고 침묵만 하고 있다는 거는 어떤 시그널로 보입니까, 여러분? 반발이란 시그널, 억울함이란 시그널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카라큘라의 인스타그램인데요. 이렇게 글이 올라온 게 지난해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최근 댓글 다 어디 갔냐. 댓글 하나하나 다 지우냐. 그리고 사무실 간판 떼고 도망갔다는 썰이 있는데 해명해봐. 범죄자 다루다가 역으로 당하는 느낌이 어떠냐 이런 댓글이 있는데 자, 알고 봤더니 카라큘라가요. 본인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이 건물에 붙인 간판을 뗐습니다. 3층에 있는 간판을 뗐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카라큘라가 내뺐다, 도망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건물에 같이 입주해 있는 천호성 변호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카라큘라 사무실 간판은 하도 주변에 유튜버들과 BJ들이 생방송을 하겠다고 몰려오는 탓에 주변 분들에게 미안해서 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카라큘라 비난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간의 모든 행동들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마녀 사냥하는 게 참 무섭다.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변할 수 있느냐. 그래도 카라큘라를 믿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그분들은 채널에 댓글로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여론이 너무나 뜨거워서 표현하기를 주저하는 분들께서는 그저 마음으로 응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때요? 카라큘라는 억울하다. 그동안 잘못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카라큘라 팬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댓글로 좀 카라큘라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합니다. 무슨 쇼입니까? 자, 카라큘라에게 응원하고 싶은 분들은 카라큘라 지금 댓글이요. 몇 개냐면 최근 영상 댓글이 35,000개가 넘어요. 너무나 많은 진짜 이 중에 카라큘라를 응원하는 메시지가요. 1%도 안 됩니다. 0.01%밖에 안 돼요. 제가 쭉 보니까. 그만큼 민심이 나락이다. 그리고 카라큘라 응원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카라큘라의 이 행동들이 너무너무 실망스럽다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자, 구독자도 21만 명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자, 21만 명이 떨어져 나갔으면 카라큘라 여기 한 15% 구독자가 나간 겁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구독한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자, 지금 카라큘라 댓글은요. 구독 취소를 독려하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카라큘라 이 구독자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이 카라큘라가 입장을 밝혀야 될 겁니다. 침묵한다고 대수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당당하게 밝히고 사과를 하는 게 지금 카라큘라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카라큘라, 구제어 그리고 찌양 소속사의 고문을 맡았던 전 남친의 변호사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